안녕하세요. 체험국어학원에서 보성고 1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육성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학기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 거고요. 그리고 1학기 내신 실력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학기 내신 경향은 어땠는지, 2학기에는 어떤 식으로 내신이 진행되는지 설명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내신 프로그램과 그리고 개강 일정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일단 서울대 출신 강사고요. 현재는 체험국어학원에서 이제 보성고와 창덕여고, 오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형 학원인 어떤 국풀국어학원, 그리고 한매국어학원, 여기서 이제 그 전임 강사로 이제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제 실적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성고 1을 계속 담당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보성고 전학년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는데, 모든 학년에서 다 1등급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성고 1만의 어떤 성과라고 본다면 성적 향상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두 케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22점 상승된 케이스도 있고, 17점 상승된 케이스도 있고, 이 위에도 15점 상승된 케이스, 10점 이상 상승된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처음에 중간 때는 좀 방황하던 친구들을 이제 많이 좀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내신 경향,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작년에 있었던 그 내신 경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문학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그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 연도부터 계속 사용하던 그 프린트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문학도 개념어 프린트가 작년부터 좀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았지만 범위가 조금 많아서, 그리고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이제 친구들이 좀 많았어 가지고 처음에 중간 때는 좀 적응을 좀 못하다가 이제 기말 때는 좀 적응했는지 많이들 성적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당해 연도에 봤던 모의고사가 좀 들어갔는데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6월 모의고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6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서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2지문,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서 2지문, 이런 식으로 독서가 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화작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3모, 6모 둘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교과서 작품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한 작품,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는 3작품, 한 이 정도만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막 그렇게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학습 활동이나 날개 문제 그쪽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어서요. 평소에 이제 클리닉에서 구두 테스트를 많이 통과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내신 경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는 반드시 좀 잡아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에도 이 문학 개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고전 문학 개념도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 파트에서 좀 외부 지문이 좀 다수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 외부 지문이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이제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지문들에 대해서 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모의고사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연습을 많이 한 친구, 그래서 각각의 어떤 문학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품에서 나오는지를 많이 아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시험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 개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이번 방학에는 반드시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비중의 어떤 변화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8문제, 뭐 9문제, 뭐 여기까지도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한 4문제, 5문제, 한 요 정도 수준에서만 그쳤기 때문에, 대폭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단답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쉽게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균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그 등급 컷 자체가 뭐 하나 틀려야지만 뭐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에 썼던 프린트를 계속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프린트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개념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법에 대해서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어떤 차이는 그 내신을 준비할 때 그 부담의 차이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학 때 무조건 이제 그 문법을 한 바퀴 정도는 돌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세국어 파트를 이제 한 바퀴 돌리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시험 범위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어떤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중간 때는 한글 맞춤법을,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중세국어 문법을 이제 출제했었는데요. 한글 맞춤법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중세국어는 조금 다소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공부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어떤 그 문법 패턴을 좀 봤을 땐 아마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문학개념어 프린트입니다. 자, 문학개념어 프린트는 1학기 때도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사용했지만 2학기 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문학개념어 프린트가 있습니다. 고전 문학과 관련된 프린트인데요. 그 고전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을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이렇게 고전시가 어휘 같은 것을 미리 학습을 해두면 이제 그 중간이나 기말고사 대비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학 작품인데요. 교과서 문학 작품이 이제 제가 미리 좀 살펴보면 익숙한 작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학기 때만 해도 좀 생소한 작품들이 많아서 다소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2학기 때는 뭐 가실이라던가 춘향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김수영의 폭포라던가 이제 자주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다소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 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미리 한 바퀴 정도 돌리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나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건데요. 이제 9월 모의고사 이제 치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이제 수업하게 될 거고 이제 준비한 어떤 자료들이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 모의고사는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서요. 다만 뭐 화작하고 이제 독서 그대로 유지가 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도 살짝 섞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도 살짝 섞을지, 그거는 이제 좀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정규부터 이제 복습 테스트까지 이렇게 그 세 단계에 걸쳐서 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어떤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필기라던가 이런 걸 충실히 녹여서 이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해서 그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아마 문법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모의고사라던가 문학 쪽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문법을 먼저 치는 이유는 문법은 충분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문법을 좀 미리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입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규 수업 때 배웠던 그런 개념들, 문법들을 이제 적용하고 이제 피드백하고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필수 개념 같은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실전 문제를 계속 한 세트씩 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답 피드백을 좀 시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OX라던가 아니면 뭐 빈칸 채우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클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공지가 되겠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테스트입니다. 자,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는 계속 기존에 있었던 문법 경향을 좀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 테스트는 기출 중심으로 해서 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기출 한 5개년 정도는 돌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출제된 어떤 그런 경향들을 조금 녹여가지고 이제 그 학습 활동이나 이제 날개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 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업들을 좀 서브할 수 있는 교재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료들이죠. 그래서 그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진도책이나 문제책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나오는 자료라던가 아니면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재들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습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의 어떤 설명이나 강조하셨던 부분 그리고 새롭게 뭔가 추가되는 부분까지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매주 새롭게 이제 구성되는 어떤 복습 과제가 매주 추가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린 복습 과제라고 할 거고요. 요건 좀 누적해서 제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노트입니다. 자, 필기 노트는 이제 매주 정리 노트 형식으로 좀 나가게 될 건데요. 정리 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어떤 학교 프린트, 미리 본 학교 프린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가 좀 제공이 될 거고,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쭉 학습하면서 이제 문법 개념 다지고, 그리고 이제 문학 수업 나가면 그 문학 수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가지고 이제 정리 노트 다시 한번 와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제가 그 나오자마자 바로 작업해가지고 정리 노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한 권화 돼가지고 이제 한 권만 딱 이렇게 보면은 시험 범위가 정리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대비입니다. 자, 직전 대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치르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적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딱 50분 시간 재고 이제 그 실제로 마킹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요 직전 대비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요 시험 문제는 제가 직접 이제 변형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뭐 부족한 개념들을 이제 백업할 수 있도록 좀 자료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요것도 이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학생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 관리는 이제 정규 수업을 백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숙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수업 때 나가는 어떤 복습 과제라던가 문제책 과제라던가 이런 게 이제 미흡할 경우에 바로 그 다음에 남아서 풀고 가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클리닉 때 나와서 이제 문제를 다시 풀고 가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 그런다면 이제 부모님 상담 후에 추가 클리닉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클리닉 관리입니다. 클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나오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부를 예정이니까요. 요거는 반드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구두 테스트를 너무나도 안 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구두 테스트만이라도 이렇게 따로 보게 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거니까요. 요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관리입니다. 자,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 복습 테스트에 대한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테스트가 만약에 계속 지속해서 한 50점 미만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슬프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 피드백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점 미만자 같은 경우는 남아서 이제 그 오답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도 하고, 네, 그리고 재시험 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게 2회 이상 좀 누적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2회 이상 누적된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제 서브 강의가 이제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한 3주차나 4주차쯤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교재고요. 제 교재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자료들은 일단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일단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자습서라던가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정도는 한 바퀴를 무조건 돌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담아놨고요. 예,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평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평가 문제들도 여기 다 담겨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문제를 일단 기본 세팅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제가 매주 나가는 이제 복습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예, 그거까지 하는 게 이제 한 주간의 숙제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 노트입니다. 매주 이렇게 정리 노트 형식으로 나갈 거고요. 최종으로는 요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엔 이 단권화된 그 책만 보고 이제 최종 점검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리닉집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닉은 항상 이렇게 실전 문제 형식으로 좀 나가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OX라던가 아니면 빈칸도 이제 채워볼 수 있게끔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구두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클리닉 시간에 구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전화 클리닉이라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구두 테스트를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강 일정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육성훈티고요. 예, 그리고 수업이나 아니면 개강 언제 하는지 아니면 수강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학원으로 좀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수업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관리 같은 어떤 그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일은 이제 8월 16일, 17일 이렇게 2개의 반이 열릴 거고요. 시간은 이제 4시부터 7시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대 참고하셔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체험국어학원 육성훈티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